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관세로 인해 옴짝달싹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최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혹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관련한 이 톤을 좀 다운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의 관세 영향에 충격을 받았던 섹터들의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또 다른 뉴스로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지금보다 더 격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더 힘을 실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무엇보다 국내 내부적으로 실적 관련한 소식이 쏟아질 겁니다. 조선주, 자동차,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 외 각 섹터 대형주들의 실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시면서 내 보유 종목에 대한 실적 체크 한 번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많은 소식이 밤사이에 또 쏟아졌는데요. 뉴욕장의 분위기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 드리웠던 셀 USA 먹구름이 거치는 양상입니다. 뉴욕 증시 이틀 연속의 반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우지수가 1%, 나스닥 지수가 2.5% 올라서면서요. 16,700포인트 선을 회복해냈고요. S&P 500 지수 역시 1.7%의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왔던 소식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145%의 관세 너무 높다. 이것이 크게 낮아질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효과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고요. 거기다가 장중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 수치가 50에서 65%까지 내려올 거다 이런 보도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10년물 금리가 11bp가량 낙폭을 크게 벌렸고요. 주식시장은 오르는 흐름이 연출이 됐죠. 하지만 장중에 약간의 혼선이 빚어지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를 계기로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오늘 연설을 가졌거든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관세의 일방적 인하를 제안한 적은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 협상 완전한 타결까지는 2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국채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하락폭을 0.2bp까지 줄였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낙폭을 줄였고요. 주식시장의 상승폭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이 상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자면 물론 이런 부정적인 약간의 톤이 섞여 있기는 했습니다만 중국과의 빅딜 기회가 있다. 대대적인 협상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포인트들도 분명히 있었던 점이 어느 정도 투심을 유지시켜 줬습니다. 오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3%대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시장 흐름을 두고 글로번트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시장이 줄곧 바라오던 갈등 해결의 기미가 드디어 나왔다. 미중 갈등의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보시면 뚜렷한 M7 시총 상위주들의 강세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H20 칩에 대한 이 수출 제한 이슈로 최근 주가가 많이 어려웠는데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H20 칩의 수입이 급증했더라라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5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죠. 엔비디아의 실적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3.7% 주가 강세를 연출했고요. 반도체주들 가운데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종목으로는 램 리서치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있었습니다.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양사 모두 시간의 거래에서 5% 이상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종목 가운데 이슈가 나왔던 종목으로 애플과 메타가 있었는데 이제 유럽연합으로부터 1조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일명 갑질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DMA를 위반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1조 정도의 어떤 과징금은 액수가 비교적 적은 것이기 때문에 주가로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만 이 이슈를 볼 때는 이것이 결국에는 트럼프와의 어떤 무역 전쟁에 대한 유럽의 보복 조치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이에 대한 재보복에 나설 것인가, 이것을 더 포인트로 삼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 섹터 내에 좀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모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실적 쇼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 5%대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일단 저가 전기차 딜레이 이슈,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상반기에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머스크 CEO가 이제 5월부터 테슬라에 다시 주력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로보택시 출시 일정을 오는 6월 컨펌을 했죠. 그리고 상용화 시점은 내년 6월로 재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이 특히 세 가지 포인트가 간밤 테슬라의 주가를 급등으로 이끌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월가 IB들이 지금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내놓고 있는 목소리들을 보면 조금 애매하다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홀드 혹은 매도를 했다가 장기적으로는 다시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평가로 한 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유와 매도 의견을 내놓은 IB들, 그리고 매수 의견을 내놓은 IB들 이렇게 쭉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이제 모든 수정 목표가를 반영해서 286달러대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현 주가 대비 14%대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는 겁니다. 미국장 마감 후에 한 가지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백악관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관세 일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 건데요.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이미 부과가 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는 그것을 면제시켜 주겠다. 여기에는 범퍼와 차체, 서스펜션 등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미국 측에서 중국 펜타닐 문제로 인해서 20%의 관세도 부과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는 이 20%도 추가로 면제해주는 방안이 지금 이 뉴스 속의 주요 체크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소식 이후에 미국장에서는 테슬라, GM, 포드 등의 종목들이 이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 자동차 관련주들로의 영향력도 잘 가늠을 해보셔야겠죠. 그 밖에 종목 이슈들도 점검을 해봅니다. 실적 발표가 참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서비스나우의 실적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주가 8%의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오늘만큼은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계신 서학 개미분들께서 웃을 수 있는 하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많은 서학 개미분들께서 팔란티어와 템퍼스 AI 가장 많이 이제 사들이고 있는 미국 주식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팔란티어 간밤 구글과의 협력 소식에 7%의 급등세를 보인 한편 템퍼스 AI는 아스트라제네카, 파토스 AI와의 제휴 소식을 전한 이후에 역시나 주가 급등세를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샘 알트만 CEO, 오클로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이후에 오클로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 업체들과 협력 강화 기대감이 더 살아났고요. 그 덕분에 주가 역시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템퍼스 AI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기업과 협력하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의료 AI 진영의 발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개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시장도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단 어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3명의 말 덕분이었었죠.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트럼프의 대중관세 협상 이후 관세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점, 베센트 재무장관의 중국과 관세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점, 일론 머스크가 도지 일을 줄이고 테슬라에 집중하겠다. 이 세 마디 덕분에 어제 시장은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1% 이상의 상승이었죠. 관세 압박이 조금 완화됐다라는 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덩어리 섹터가 올라갔고요. 그 덕분에 지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을 해임할 의도가 없다라는 점,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일부 줄어들었죠. 영향받는 섹터들 어제 강하게 올랐고요.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우리만 오른 건 아니고요. 이 관세 압박으로 눌려 있었던 주요국가 함께 상승했죠. 특히나 반도체 비중이 워낙 국가 내에서 큰 대만 가권 지수는 4%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의 수급 논리로 봤을 때는 반도체, 자동차 진영과 조선과 방산이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는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쪽으로 매기가 이동하게 됐고요. 상대적으로 방산 등에서는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오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은 또 조선 섹터의 실적이 쏟아지는 날이기도 하니까요. 어제는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전군 일어나라. 유명한 웹툰의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자, 반도체 진영의 종목들 다 같이 상승세였고요. 2차 전지도 테슬라 이슈 덕분에 LNF가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2차 전지 종목군도 모처럼 좀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SL, 현대모비스, 기아 등의 반등이 도드라졌고요. 애플도 중국발 관세 이슈에 참 많은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애플 밸류체인도 어제 함께 올라섰습니다. 전력 쪽에서도 동반 강세가 있었는데요. 많이 눌렸다가 함께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를 탄 것도 있겠지만 아마존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한 노이즈에 대한 해명을 했고요. 엔비디아나 반도체 반등, 거기에다가 조기 대선 관련한 이슈도 하나 있었죠.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한 공약 속에서 전력 섹터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가온전선, LS 마린솔루션, LS 일렉트릭 등의 종목이 올랐죠. 자, 이제 내일이면 효성중공업의 실적도 발표되기 때문에 전력 역시나 참 올해 들어 힘 못 내고 있는 이 섹터, 피크아웃의 우려감을 꽤 크게 받아가고 있는 이 섹터인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효성중공업의 실적까지 보시고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관세와 에너지 이슈, 그러니까 정치 테마에서 최근 좀 뒷단에 등장하게 된 분야이죠. 이쪽으로 좀 집중이 됐고요. 앞서서 치고 나갔던 정치 테마 종목들, 포바이포 이런 종목들은 어제 급락이 나왔고요. 무관세 훈풍기대 섹터였죠. 방산 역시나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종목별로 분위기가 달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시세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할까요? 한미반도체. 어제 이제 회장의 증여 관련한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고 관세 이슈가 조금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중국으로의 엔비디아 H20칩 모멘텀 등이 함께 영향을 줬습니다. 한미반도체 어제 14%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네요. 종목별로 포바이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수급에 이동이 좀 있었다라는 점에서 한미반도체와 포바이퍼를 같이 열어본 건데요. 이 반도체 진영으로 힘이 쏠리면서 방산 쪽에 하락이 있었고 이런 정치 테마단에서 가장 빠르고 강하게 올랐던 종목군들도 어제는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6거래일 연속 상한가 갔었던 포바이포가 어제는 하한가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 내에서 수급의 흐름이 좀 사뭇 다르게 나타났던 하루였다. 이런 수급의 매기 이동을 좀 고려하셔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기 대선 일정을 앞두고 공약이 쏟아지면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었죠. 태양광, 풍력, 원전, 탄소 포집, ESS, 수소 등에 내에서 종목 순환이 계속 있는 상황인데요. 태양광, 풍력단, ESS단에서 SK 이터닉스 그리고 수소에서 범한 퓨얼셀도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에 이제 함정남 차장님이 이렇게 에너지 쪽에 순환이 돈다면 수소 쪽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주셨었죠. SK 이터닉스 어제 긍정의 시각 주셨던 종목이니만큼 10% 올라가기도 했고 범한 퓨얼셀 정말 수소 쪽 오랜만에 언급하는 것 같아요. 10% 상승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죠. 자, 어제는 올라가는 섹터가 많았다. 그리고 정말 강하게 달려갔던 섹터에서는 일부 테마에서도 차익 실현이 나왔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기타임은 피크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점을 어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 오늘부터 이제 호남 지역에 방문해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한 새만금 관련 종목이든 스마트팜이든 에너지 고속도로든 장중에 좀 짤막짤막한 트레이딩의 시세가 계속 나올 여지가 있겠죠. 다만 이것은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주도 섹터 등이 조금 움찔하고 있는 상황에서 1위로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유입될지에 대해서는 의문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물론 장중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예측 불가니까요. 참고용으로만 정리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일 이재명 후보는 소비 쿠폰과 지역 화폐 관련한 언급이 있었어요. 코나이나 핑거, 웹캐시, 쿠콘 이런 쪽이 어제는 빠졌었는데요. 약간 이젠 셀온 느낌의 분위기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로만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반등을 했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무언가 좀 찜찜하죠. 시장의 수급 시소 현상에서 어제는 정치 테마나 관세 무풍지대보다는 오히려 이쪽으로 매기가 이동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었죠. 그것과 무관하게 가고 있는 게 바이오긴 합니다. 아직 좀 찝찝한 이유는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외국인은 20거래일 중에 여전히 18거래일째 매도를 이어가는 느낌이고요. 모습이고요. 아직은 트럼프와 베센트의 말이 달갑긴 하지만 말뿐이다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무언가가 들려오고 있지는 않죠. 중국의 반응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언제든 이게 또 뒤바뀌어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반전보다는 단기 상승 정도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과매도권에서 시장은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반등은 반가우나 지나치게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런 느낌은 아니다라는 것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사진을 보고 그냥 넣어봤습니다. 웃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로이터 통신의 사진이 실려 있었던 모습인데요. 주가 급등에 환호하는 뉴욕의 트레이더들 모습이라고 합니다. 관세 압박에 뉴욕장이 시달림을 겪고 있다가 일단 밤사이는 베센트 재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 관세 우려가 조금 줄고 뉴욕장이 시원하게 상승 출발을 보였죠. 이렇게나 좋아하는데 좀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들의 말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라는 점, 동남아 날씨같이 느껴지고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랬죠. 트럼프 대통령 관세 낮아질 거야. 베센트 중국과 긴장 완화될 거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중국 관세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질 예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증시가 올랐고 빅테크의 강세가 있었죠. 밤사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상승폭을 좀 줄이는 흐름으로 뉴욕장이 전개됐죠. 이내 또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이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관세 일방적으로 낮추는 제안이 아니다. 미중 무역 합의 2, 3년 걸릴 수도 있다. 강력한 달러 정책을 유지하겠다. 장중 상승폭이 축소됐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다가 낙폭을 꽤 많이 줄이면서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반갑긴 했는데 덧붙여지는 말들로 인해서 조금 찜찜함은 남아있다. 이 정도죠. 물론 오늘장에 악재로 작용할 정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자, 속보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제조업체에 관해서 일부 관세를 면제할 것이다 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였는데요.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일부 관세 면제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3월 말경이었죠. 정의선 회장의 백악관 발표가 생각이 나는데요. 미국의 31조 엄청난 투자 금액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25% 관세를
대를 맞은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진영이라도 일단 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단 그리고 그 외에서 관세에 대한 톤 다운이 이뤄질 수 있다면 다른 섹터까지도 기대감은 좀 열어둘 수는 있을 겁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죠. 그 앞단에는 SL 등의 종목이 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장중의 시세 한번 열어보시죠. 넘겨보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속보성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자, 미국 장 마감 이후에 시간 외에서 실적 퍼레이드가 있었죠. 서비스나우, 램리서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클라우드 업체, 반도체 업체들 함께 실적을 내놨고요. 모두 다 실적과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서비스나우도 11%의 급등세, 램리서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모두 다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쪽의 일부 관세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촉발되면서 관세에 대해서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자극됐고 클라우드 반도체 진영의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진영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SK하이닉스 실적이 또 하나의 변곡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은 시간 외 실적 퍼레이드, 어제 국내장은 단독 뉴스 퍼레이드였습니다. 시간 외에서 두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한다. 트럼프의 장남입니다. 트럼프의 장남이 다음 주에 한국에 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정용진의 초청에 응답한다.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시간 외 신세계 쪽의 종목들이 강세였습니다. 신세계 푸드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시간외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는 신세계 INC가 또 18%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단독 뉴스에 반응을 한다면 단발적인 시세가 다음 주 일정까지 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고요. 단독은 언제나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도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단독 뉴스는 인벤티지랩 이슈였죠. 인벤티지랩이 최초로 경구용인데 일주일 지속하는 효과를 입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인벤티지랩이 14% 하락이었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이 뉴스와 함께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죠. 큐라티스도 인벤티지랩이 최대 주주로 있는 가운데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비만 쪽에 다시 한번 경구용 관련한 뉴스가 등장하고 있는데 살펴봐야겠죠.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내용 정리 얼마 전에 했었는데요. 한 번 더 다듬어 봤습니다. 기존 주사제 한 달에 한 번 맞는 위고비 같은 것들이요. 한계에 조금 직면하기도 했죠. 주사를 끊고 나면 52주 안에 다시 체중이 올라온다라는 점, 요요 현상, 그리고 일부 부작용, 그리고 너무나 고가라는 점에서 약간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정체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사 등의 제약사 등에서는 환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만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지방은 빼주고 근력은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병용요법을 고민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환자의 접근성을 올리고 병용요법을 병행하고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접근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것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장기 지속형 주사제, 펩트론 인벤티지랩 쪽이던가 경구용 중심의 재편, 먹는 약 치료제인 거죠. D&D 파마텍, 삼천당 제약, 그리고 이제 붙이는 쪽에서 패치형으로 라파스나 나이백, 바이오플러스 등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은 경구용 치료제 경쟁이 좀 더 격화되고 있죠.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치료제 임상 3상 결과를 내놨고 시장에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호조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노보노디스크가 이에 질세라 경구용 치료제 미국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 이후 단독 뉴스로 어제 인벤티지랩 소식이 전해진 거죠. 인벤티지랩에 IR이 있었는데요.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가 당뇨병 치료제로서 이제 경구용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벨서스와 관련해서는 일일 단순 데이터를 비교할 때 흡수율 차이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벤티지랩 어제 급락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관련한 뉴스에 어떤 시세가 연결될지, 그리고 단독 뉴스인데 추가적으로 좀 확정되는 뉴스가 쏟아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들 살펴봤고요. 자, 반면에 정말 꾸준하게 월봉을 놓고 봤을 때 한 3년 연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분위기를 기록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이 나오는 날이었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전달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좋았습니다.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도 껑충 뛰었고 영업이익도 배로 뛰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글로벌 수주 물량을 대거 확보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예상치를 30% 이상 상회했더라고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11종의 바이오 시밀러 품목 허가를 받은 상황,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실적에 꽤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4월에 5공장이 완공되면 여전히 총생산 능력 기준으로 글로벌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만 지금의 경영 환경 불확실성은 있죠. 관세 압박이라던가 아니면 환율 문제라던가요.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해 봐야겠지만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은 굉장히 의미 있었다. 꾸준함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 속에 들려왔던 시황적인 내용들이었고요. 오늘의 연결고리,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장 중에 관전으로 놓고 봐야 될 뉴스에 대한 정리가 되겠죠. 자, 반도체 섹터에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램리서치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에서 실적 호조를 내놓고 시간 외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트럼프의 달래기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진영이 어제 반등을 연결해 줄 수 있을지 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오늘 내부적인 기업 실적은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쪽은 테슬라가 반등을 유지했고요. 트럼프가 일부 자동차 관세 면제 이슈를 내놨습니다. CATL은 현대차와 동맹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꺼내들기도 했고요. 눈에 띄는 증권사 보고서, 자동차 부품단에 약간의 좋은 뉴스가 있는 가운데 다올 투자에서 SL에 대해 목표가를 올려잡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5만 5천 원 정도이고요. 적극 매수 의견을 내기도 했네요. 현대차, 기아가 미국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SL의 역할이 도드라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는 이제 내일이네요. 미국의 암학회 모멘텀이 있고요. 비만 당뇨 쪽에 경구용 앞서 봤던 인벤티지랩 등의 경쟁을 자극하는 뉴스가 있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호실적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다라는 점 섹터에서 관전 포인트 잡아주시죠. 그 밖에 약간 개별적인 뉴스로 보이는 건요. 아디다스가 이제 유럽에서 잠정 실적을 내놨는데 실적 데이터가 꽤 좋았습니다. 한 5일 후에 확정 실적이 나오긴 할 텐데요. 잠정 실적이 좋았다라는 점에서 모처럼 연결되는 종목들, 화승 엔터프라이즈 이런 쪽이 생각나서 일단은 적어봤고요. 2분기 컨센 하회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 LG 이노텍,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컨센보다는 좋았어요. 실적의 명확한 수치로 봤을 때는 내용이 좋았던 건 아니지만 예상보다는 덜 나빴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음 분기에 대한 컨센이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LG 이노텍의 어제 장중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추가된 증권사 보고서 한 4곳에서 목표가를 하향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LG 이노텍 보유자분들은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관련한 뉴스가 나오는데요. 7월에 미국에서 언팩 행사 갖는다라는 겁니다. 폴더블 쪽의 신작에 대한 공개라고 하는데 일단 체크 차원에서 넣어봤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요즘 잠잠한 쪽이 중국 관련한 소비이죠.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곧 시작이 됩니다. 관련해서 소비 혹은 관광객 유입 이런 쪽은 일단 일정이 있으니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 오늘장의 관전 포인트 내용들을 정리한 거고요. 오늘 변곡의 목요일입니다. 세 가지 분야로 나눠봤어요. 관세 쪽에서는 이제 오늘 밤 9시 반부터 한미 관세 협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도체, 자동차, LNG, 조선 이런 쪽이 영향받게 되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고요. 자동차 일부에 대한 관세 면제 이야기 트럼프를 통해 나왔다라는 점이죠. 자, 실적 측면에서는 오후 2시경부터 해서 이제 각 섹터 대형 주자들이 다 쏟아집니다.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HD 현대마린솔루션, HD 현대그룹 혹은 삼성중공업과 삼성 E&A, 삼성 SGS 이런 삼성그룹주들의 실적도 나오고요.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전자 확정치, LG그룹주와 반도체 대형주 혹은 철강 대형주들의 실적 나오니까 오늘 실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대선 키워드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재명 후보의 호남 일정이 있다라는 점에서 어지러운 테마주들의 변동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주요 내용들 정리해봤고요. 섹터 이슈 들어갑니다. 어제 미나 앵커가 자신 있게 2차 전지와 ESS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번 내용 살펴주시죠. 네, 어제 이 가뭄 같은 2차 전지주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듯이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2차 전지주들 그리고 ESS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한 기운을 우리 시장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가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테슬라 경영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기차 캐즘을 돌파해낼 수 있지 않을까? 2차 전지주들이 탄력을 받지는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2차 전지주들의 르네상스가 재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높아지셨을 겁니다. 또는 단기 반등이라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짚어봐야 하는 시점이 되고 있는 거죠. 다음 화면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시장에서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이 급등을 한 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리스트를 살펴보시면요. 2차 전지주만 두고 본 겁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좀 배터리 3사 쪽에서 두 가지 종목을 담았고요. 그리고 소재단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을 가장 또 관심을 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를 많이 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소재단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대신에 LNF를 많이 담는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기관은 LNF를 150억 원 가까이 담는 모습 나타냈으니까요. 그 안에서도 어떠한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세도 함께 살펴보시죠. 정말 많습니다. 우선은 배터리 3사대에서 LG 엔솔이 5%대, 삼성 SDI가 7%대의 강세 흐름 기록했고요. 그리고 아래 소재단까지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엔캠이라든지 대주전자재료는 10%, LNF가 12%대의 급등세 나타내줬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다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점, 에코프로는 드디어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5만 원 선을 다시 한번 터치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온기가 2차 전지 전반으로 확산이 됐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인데 지난 고점을 살펴보시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LG 엔솔의 고점 62만 원대였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더 심각합니다. 에코프로는 30만 원대, LNF는 34만 원대, 여기에 에코프로비엠은 58만 원대에서 고점을 형성했는데 현재 주가를 살펴보시면 어제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할지언정 거의 다 반토막은 물론이고 6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크게 기뻐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인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오른다고 해도 쉽사리 믿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들 그냥 간추려 봤는데요. 사실 밸류 체인이라고 하면은 정말 많이 뻗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거론이 되겠지만 테슬라가 어제 이슈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관련 종목들, 테슬라 쪽으로 납품하는 기업들 내에서 LG 엔솔과 LNF 그리고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많이 언급된다는 점 고려하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점은 앞서 제가 살펴드렸다시피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다는 점,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담았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실 뭐 주가 자체는 반등을 해주고는 있지만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지금은 아직 우리가 비중을 크게 담기에는 무리인 것 같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이 유럽의 전기차 시장 회복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한국의 유럽 내 배터리 출하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확 의지하기에는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말을 해줬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전기차 시장의 이 캐즘은 여전하다. 그리고 판가의 반등도 더디기 때문에 올해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도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서 컨센을 웃도는 상반기 실적은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환율 영향 등으로 트레이딩 기회가 올 것은 맞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자체는 높다. 그리고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본격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2차 전지주들 어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단기적으로만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증권가의 컨센서스라고 살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2차 전지주 내에서는 답이 아예 없는 걸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금쪽이 솔루션을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돌파구는 ESS에서 찾아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캐즘과 이 실적 부진을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로 ESS 사업이 꼽히고 있는데요. 대표 배터리 3사도 모두 다 ESS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짜 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쪽은 LG 엔솔인데요. LG 엔솔은 2차 전지 생산 라인을 ESS용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미시간 공장 그리고 폴란드 공장을 지금 ESS용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했다는 점도 메리트로 짚히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생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 포인트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폴란드의 국영 전력공사 쪽으로 본격적으로 좀 생산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에서도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함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보도 내용 최근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계약 규모만 봤을 때 1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주택용 ESS를 공급한다는 점도 꾸준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삼성 SDI라든지 SK온도 ESS 사업에 좀 가속화하려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 SDI는 미국의 넥스테라 에너지에 ESS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북미 전체 ESS 용량의 11.5%에 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 비중도 적지는 않다는 점, 따라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이슈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터리 생산 라인을 LG 엔솔이 했던 것처럼 ESS용으로 전환을 해서 실적을 가져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극대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생산 능력도 20%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온도 이러한 사업을 지금 꾀하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 ESS 시장에 대해서 커질 것이구나라고 가늠을 하고 좀 밀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발을 맞춰서 국내 ESS 생태계를 재정비하겠다라는 정부 차원의 발언도 있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SS와 2차 전지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묶여서 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빠르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흐름이 최근 들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더라도 펀더멘털적으로 내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투자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지 제가 엄청 많이 고민을 하고 신성 ST를 좀 살펴봤습니다.
전기차와 ESS 배터리 부품 등의 사업을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기업인데요. 우선 세 가지 모멘텀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미국 법인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요. 미국 켄터키주의 2차 전지 부품 생산 공장과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점, 이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ESS용 열 관리 제품인 쿨링 플레이트를 주력으로 생산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내 초도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6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뜯어보시더라도 매출이 사실 계속 적자를 내고는 있는데 그 적자 폭이 점점 줄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투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적이 찍힐 때까지 좀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있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쪽으로 지금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는 스텔란티스 그리고 테슬라의 한국 벤더를 등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입니다. 또 확대되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ESS 열관리 제품 출하량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 수주량은 7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용 모듈 전 단계 부품을 L사 쪽으로 지금 보내고 있다는 점도 지금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포인트이고요. 열관리 부품이 올해 8월부터 미국에서 이 L사향으로 양산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찍히고 있습니다. 일맥상통하죠. 결국에 수주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실적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는 그러면 아직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쪽은 ESS 쪽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통해서 어떤 것이 더욱더 현명한 전략일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오늘 실적 쏟아지는 만큼 실적 관련한 얘기들도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연체동물 수준의 유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유연함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교묘하게 시장의 모든 심리를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루하루 말을 바꾸고 뭐 실시간으로 말을 좀 톤 다운 시켰다, 톤을 강화시켰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트럼프의 달래기 발언 등이 최근엔 좀 쏟아지고 있는 편이에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걸 그냥 확정된 무언가 이제 협상의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뉴스로 오를 때 이익을 챙기고 이렇게 대응을 할까요? 또 그러면 너무 피곤할 것 같고요. 네. 그냥 마음 놓고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을 계속 집중 공략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 5,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도, 2017년도에 이 하노이 회담 기억하실 분들 네. 계실 겁니다. 결은 다르죠. 그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만남으로 인해서 사실 만나기 전에 남북 경협주가 굉장히 한번 크게 강세를 보였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났는데 그 만남이 5분 만에 끝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던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란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리고 당일에도 뭔가 뒤집음이 가능한 사람임을 우리가 추측을 해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지금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또 강한 반등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쫓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비중을 확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트레이딩 전략을 살 거냐,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외국인들의 수급의 현물 어떤 연속성이 3거래일 정도는 저는 들어와야 이제부터 우리나라 증시도 바닥을 좀 잡고 강하게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저는 확실하게 쓰지, 그렇지 않다면 하루하루 퐁당퐁당 장세인 거죠.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런 시장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박자를 잘 못 맞추면 피곤해질 수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을 저는 유의 깊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시는 게 저는 첫 번째 전략일 것 같고, 나는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 쫓아가면 항상 뒷북만 치는 것 같다. 쫓아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각 섹터의 대장주, 그 대장주가 변동성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조금 구별을 하셔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 이번 4분기와 1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하락 변동성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 대표적으로 저는 반도체 쪽은 계속 강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기존의 긍정의 시각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종목 얘기는 따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말 외국인들 지긋지긋합니다. 언제쯤 현물 쪽으로 이제 강력한 매수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변곡을 뭘로 봐야 되는지 고민되는데 시장 전략 주시죠. 네, 일단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안 돌아오고 있다,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수급에 대해서 약간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월 말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매도 물량 자체가 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도의 정점은 지나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가 단서를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4거래일 중에서 3거래일 정도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현물에 대한 순매수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많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조금이라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잡혀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이 어쨌든 추세적인 반등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트럼프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지만 제가 지금 화면에다가 코스피를 잠깐 띄워봤거든요. 제 노트북에다 띄워놨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9일 날 저점을 찍고서 거의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재했던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자체가 좀 더 체력적으로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괜찮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제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부분들이 또 2차 전지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좀 더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지수당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정책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정석적인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좀 매력적인 장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두 분의 코멘트 받아봤고요.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옵니다.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 제작진과 그래픽팀에서 빠르게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 내용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51% 상회했고요. 영업이익도 예상보다 12%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어제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강세, 오늘도 기대할 수 있을지, 반도체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하이닉스의 실적이었었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 어찌 보십니까? 저는 반도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다렸던 숫자가 찍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한 가지의 변수,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제 이제 외신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뉴스 중에 가장 불편한 건 SK하이닉스의 공매도 잔고가 계속해서 이제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장중 한 약 3시 정도에 나왔어요. 오후 3시 정도에. 그렇다면 그날 혹은 그 전날 들어온 공매도 물량은
아마 손실이 조금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구간일 겁니다. 오늘 거기다가 여기에 좋은 어떤 뉴스, 좋은 실적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숏 커버링 혹은 숏 스퀴즈 현상까지도 기대를 해본다면 저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그동안의 레거시 때문에 많이 밀렸었던 HBM 진영군들이 조금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테크윙, DI, 뭐 PSK홀딩스 이런 쪽일까요? 그렇죠. PSK홀딩스는 저는 1순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테크윙, 그 다음에 이제 DI 쪽 순으로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 너무 HBM 쪽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하시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기업들 중에 넥스틴이라는 기업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기업이 하나 빠졌죠. 한미 반도체. 일단 만약 우리나라 어떤 반도체 산업에 조금은 더 불을 지펴주려면 한미 반도체, SK하이닉스가 감정적인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두 기업이 조금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보여주기만 한다면 저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을 상회하는 데이터, 특히나 순이익 기준으로는 컨센을 51% 상회했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내용이죠. YOY 기준으로도 좋습니다.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 모처럼 HBM에 대해서 조금 강한 힘을 실어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시각이신지 종목별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매출당 같은 경우는 예상했었던 컨센서스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순이익,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많이 팔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쪽에 대한 시세가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D램과 뭐 낸드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많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죠. 2분기와 3분기가 되면서 뭐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관세 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그런 내용들이 쏙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HBM의 플러스 레거시까지도 계속해서 좋아질 경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제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몇 개 올라왔는데 저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그동안 정말 오르지 못했었던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HBM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HBM 같은 경우도 D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공정 쪽도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쏙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리기판이죠. 지금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2월 19일 날 고점을 찍고서 단기적으로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부각될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 확인해 주셨고,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 한 번 더 강조해 주셨네요. 어제 시청자분 중에 윤호채라는 아이디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유리기판 언제 회복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분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오늘 기대를 좀 가져가 보고요. 2차 전지 살펴볼까요? 테슬라의 일단 상승, 실적은 예상했던 대로 나빴죠. 그런데 그것이 뭐 반영돼 있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점과 미래에 대한 또 희망을 살짝 건드려 줬습니다. 그 덕분에 올라갔고요. 2차 전지 등에 대해서 또 로봇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2차 전지는 앞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쭉 보면 한 3일 연속해서 강하게 올라줄 때 믿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그리고 그 전에 살짝 반도체 이야기 추가로 좀 드려보면 어제 버티볼딩스라 그래서 액측냉각 관련 미국 기업이 실적 나왔는데 실적 꽤 괜찮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앞서 이재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유리기판 플러스 액측냉각 관련주라고 보여지는 KN솔, GST도 한번 봤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추가 코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는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마음 똑같을 것 같습니다. 또 속아 봐야 되나?
아니면 계속 지켜보다가 추세가 정말 살아났을 때 담아봐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앞서 미나앵커님이 브리핑한 내용 중에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될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 ESS 에너지 사업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도 한번 승부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 LFP 배터리에 대한 혹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배터리 셀 3사의 합산이 사실 2023년도보다 2024년도 8에서 9% 정도 줄어들었어요. 반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40에서 45% 늘어난 상황. 그러면 두 나라의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뭐 밸류체인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는 3원계 NCM, 그들은 이제 LFP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는 3원계보다는 LFP 배터리가 조금 더 유용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LFP 배터리를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뭐 무시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처음에 신경을 안 썼던 건 중국에서 만든 제품, 그리고 NCM보다 월등히 낮은 성능이 이제 포인트였었는데, 사실 LFP 배터리에 대한 성능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빠르게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의 배터리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 NCM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LFP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진출을 했을 때 그래도 성공 어떤 확률 그리고 이제 성장률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중에 원티어는 당연히 LG 엔솔이지 않습니까? 네. LG 엔솔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35만 원에서 36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만 올라와 주면 2등주, 3등주라고 볼 수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이 한 번 더 저는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장대 양봉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력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격적으로 종가가 34만 원, 35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충분히 더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유리기판, 액침 냉각까지도 이제 하이닉스 실적과 함께 연결해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셨고요. 2차 전지단에서는 ESS로 압축해 주시면서 LG 엔솔 코멘트 도와주셨습니다. 동신부님 감사합니다. 화면에 김태성 본부장님인데 이재규 본부장님으로 네임이 잘못 나갔다고 한번 확인 시청자분들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재규 본부장님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럽 쪽에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북미 쪽에서도 매출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유럽 쪽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아지진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부담이 되기는 해요. 근데 방금 전에 김태성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ESS 쪽에 대한 모멘텀은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미국 쪽에서 그 ESS 쪽에 들어가고 있는 배터리, LFP를 이용한 배터리 점유율이 중국 기업들이 80%를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전제 하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기차 생산 라인을 ESS로 전환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ESS 쪽에 대해서 지금 납품을 시작했다. 미국 쪽 업체에다가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ESS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에는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에 대한 규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먼저 나왔을 때 반도체 기업들보다 2차 전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견고하게 버텨줬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미국에 이미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우리나라 배터리 2차 전지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공장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관세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실적이 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고평가인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관세 쪽에 대해서
대해서는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그 IRA 법안에 관련되어 있는 축소나 폐지 여부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가 워낙 말을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체크는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주가의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부터 셀 3사들과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반등이 10%에서 20%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IRA 법안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체크해서 추세적인 반등 여부를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 나온 김에 관세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 좀 추가 질문들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유망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관세 얘기로는 지금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일부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김태성 본부장님, 자동차 진영은 어떤 의견이신지 오늘 다올에서 SL 55,000원으로 목표가 상향하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네. 좀 자동차 의견 주세요. SL은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일 전에 약간의 좀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뉴스가 한 2시간 정도 노출이 됐다가 없어진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은 뭐였냐. 네. 현대모비스에서 램프 사업부를 매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현대모비스가 램프 사업을 안 한다 했었을 때 가장 유리하게 남아있는 기업은 SL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다른 자동차 부품사들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는데 SL만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났었던, 하지만 이제 조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났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SL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좀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SL을 조금 논외로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자동차주 전반적으로는 저는 현대 위아를 이제는 한번 다시 오랜만에 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동안에 강조드렸던 기업은 현대모비스인데 이제는 현대위아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뭐 관세가 뭐 협의가 잘 되긴 하겠습니다만 또 가격적인 부담을 통해서 지금 뭐 AS를 하면서 또 타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라서 그에 따라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많이 생겨 있는 현대위아도 지금의 위치는 괜찮지 않겠는가. 반도체도 제가 소부장보다는 우선 반도체 탑2를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네. 현대차를 포함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사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도 부품사 트레이딩 하고 싶죠. 똑같이 상승 나와도 막 2자릿수 상승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가 언제 어느 시점에 또 말을 바꿀지 모르니 현대차, 기아 혹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여기서 이제 조금은 해결을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FSD 이야기가 있으니 플러스 HL 만도까지 한번 확장을 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진영하면 가장 앞단에 떠오르는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이래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SL에 대해서 또 그런 노이즈성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도 저희 일단은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재규 본부장님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어제 시간 외에서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언제나 실적은 좋은데 막 다른 종목 대비 막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이 안 나오니까 물론 야금야금 돌아보면 이렇게 우상향이긴 한데요. 그래서 관심이 잘 안 갔었던 종목입니다. 황제주인 거 아는데. 네. 근데 오늘 증권사 곳곳에서 목표가를 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삼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 비해서 탄력도가 좀 약하죠.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75조 정도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탄력도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약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도 TSMC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CDMO 업체라고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CDMO 업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뭐 바이오 의약품을 이제 생산해주는 공장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좀 덜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뭐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견조했지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세를 면치 못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생물보안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CDMO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딱 찍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4공장도 풀가동이 되고 있고요. 5공장, 6공장까지도 올해 6공장에 대한 착공 소식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많이 채워져 있는 만큼 저는 안정적인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의견까지 확인해 봤고요. 어제 같이 실적을 내놨지만 쌈바는 목표가 상향 보고서라면 LG이노텍은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지금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실적은 예상보다는 덜 나빴다 이거요. 이제 다음 실적들에 대한 추정치가 조금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인데요. LG이노텍 하면 또 애플 밸류 체인이지 않습니까? 오늘 또 LG그룹주들의 실적이 대거 쏟아질 텐데 관련해서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주신다면요. 저는 조금은 다른 역발상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관세의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기업이 어딜까라고 하면 애플이었고 또 이제 간밤에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 가증금에 대한 규모도 좀 적게 잘 마무리가 된 것도 저는 애플이었음을 기억을 해보면 애플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은 저는 지금의 위치는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분명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LG 디스플레이는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애플 밸류체인 쪽에서 그나마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은 저는 LG 이노텍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이쪽에 이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좀 불편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관세라는 파도가 잘 넘어간다라는 가정하에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던 쪽에서의 반등세는 한번 기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LG이노텍이 FSD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는 LG이노텍에 저는 추가적인 반등세를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의 추가 반등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네,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추적도 해 나가도록 하죠.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두 분의 픽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곁다리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리고 있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요. 자, 이재규 본부장님 오늘 중요하게 보시는 종목이 코난 테크놀로지로 가네요. 오늘 약간 코난 컨셉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제가 오늘 어쨌든 시장에 자금이 전반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올라오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요 AI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근데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물론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팔란티어가 올라온 모습을 좀 보고서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는 시세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요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온코크로스를 말씀드리려다가 갑자기 투자 경고 제가 기사를 보고서 종목을 바꿨는데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오늘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를 좀 준비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어쨌든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방산 쪽과 엮여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국방부와 AI를 협력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두 개의 기업이 항상 언급이 되더라고요. 코난 테크놀로지와 마음 AI가 국방 쪽과 연동이 되어 있는 AI 기업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국방부와 사업을 영위하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들을 그동안 보여왔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코난 테크놀로지가 비슷한 모양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고요. 뭐 현재가라기보다는 개장한 이후에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3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저희도 기억하면서 지난 종목 선택에 대한 좀 아쉬움을 드러내 주셨는데 이 종목은 그런 아쉬움 없이 시원하게 가주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약간 해리포터 컨셉이신데 마법을 일으켜줄 종목 어떤 걸까요? 그동안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볼 때가 됐다 생각하는 저는 MLCC 관련주인 삼합 콘덴서. 네, MLCC가 나오네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포인트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일본의 어떤 판매량을 넘어서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무라타의 이제 어떤 MLCC 가격 추이를 보면 그래도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엔고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의 소비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굉장히 많은 어떤 소형 가전 판매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막 콘덴서 지금의 위치에서 23,000원이라는 가격대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부담 없는 가격대의 진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막 콘덴서가 변동성이 제법 잘 나옵니다. 한번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상승 시에는 전 3만 원을 1차 목표,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를 하게 되면 33,000원까지도 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해서 저희도 추적해 가면서 하나 둘씩 내용들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프리마켓 분위기 어떤지 시세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0.5% 상승권의 출발을 보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앞서 좋은 실적이 나왔죠. 예상을 크게 상회했는데요. 일단 프리마켓에선 분위기가 괜찮네요. 1.8%, 2% 가까운 출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호실적의 여파 속에 0.7%,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단의 분위기가 조금은 더 좋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2차 전지 쪽 테슬라의 반등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앞서 두 분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등에 대한 코멘트 도움을 주셨었죠. 0.3% 정도 오름권의 출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상위권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제 이제 트럼프의 장남이 다음 주에 방한한다라는 소식에 신세계 INC가 이제 애프터마켓 등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프리마켓에서도 20%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네요. 자, 한미반도체 4% 상승입니다. 어제 10% 이상의 급등이 있었죠. 일단 회장의 증여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 하이닉스 등의 영향이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인 이제 프리마켓의 강세를 더해가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거래량 상위에 신라젠 들어가 있네요. 7%대. 그리고 미래반도체 13%, 성우하이텍, SL, 화신 등의 자동차 부품단의 분위기가 프리마켓 분위기 좀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 앞서 트럼프의 관세 이슈에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장중에도 잘 연결이 돼서 반응이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지만 프리마켓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 이재규 본부장님과 시장과 종목 전략 이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